네, 오늘 박근혜 정부의 국무위원 명단이 다 나왔습니다. 지난 며칠 전에 이제 국방, 교육, 법무, 문화, 내무, 내무가 아니고 안전행정이죠. 또 외무, 외교부 해서 이제 6개 장관이 임명된 데 이어서 오늘은 11개 부처 장관들이 모두 임명이 되었습니다. 경제부총리의 현오석 KDI 원장, 그 다음에 환경의 윤성균, 미래창조과학부의 김종훈, 루슨 테크놀로지인가요? 아니다. 유리시스템즈 옛날에 벤처 신화를 일으켰던 분이죠. 그 다음 보건복지의 진영, 여성부의 조윤선, 뭐 이렇게 11개 부처의 강요들이 모두 임명이 되었습니다. 다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적인 총평, 박근혜 정부의 개혁 인사안, 한마디로 평하면은, 후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무엇이 후퇴인가 하면, 물론 후퇴가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아주 복잡한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관료를 위한 관료의 국가, 말하자면 관료공화국이 되고 있다는 점이 제가 지적드리고자 하는 여러 가지 요점 중에 하나입니다. 관료공화국이 아니라고 할 만한 유일한 사람은 미래창조과학부의 김종훈 장관 지명자 정도인데, 이 김종훈 장관 지명자 얘기는 나중에 좀 드리도록 하고, 어떻든 그 며칠 전에 1차, 2차라고 발표된 거, 1차는 뭐 정홍원 총리 발표된 그걸 얘기하는 것 같고, 6개 부처 국방, 교육, 법무, 문화, 안전행정, 외무, 이 6명은 모조리 관료 출신입니다. 국방장관조차도 이제 군 관료 출신이고, 6명 모두가 관료 출신이고, 오늘 발표된 이 경제부총리 현오석, 또 지경부도, 통상산업부도 윤상직 1차관, 뭐 이렇게 해서 핵심 포스트의, 대부분이 경제관료들입니다. 또 기타는 이제 국회의원이 진영, 조윤선 2명이 있고, 나머지 이제 몇 분이 재밌는 게 관료 시스템을 에워싸고 있는 국책 연구기관들이 있어요. 이 국책 연구기관들, 예를 들어서 농림 같은 경우에, 농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의 원장이 이제 들어가게 되고, 그러니까 관료 집단이 있고, 관료, 행정부처 밖을 이제 외곽을 국책연구기관들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산하단체들이 쭉 있는데, 이 국책연구기관, 말하자면 광범위한 관료 시스템에서, 박근혜 정부의 주요, 장관들이 모두 리크루팅 되었습니다. 아마 두 가지 이유였을 겁니다. 첫째 이유는 관료들이 그나마 찾아보니까 깨끗하다. 둘째 이유는 그러니까 깨끗하니까 통과될 수 있다. 청문회를. 둘째 이유는 아마도 관료 출신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을 것이다 하는 두 가지 점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둘 다 청문회를 어떤 의식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요. 관료 출신들은 기본적으로 영혼이 잘 없죠. 또 영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료 앞에 우리가 늘상 전문관료, 전문행정관료 뭐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근데 전문관료 또는 전문행정관료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현대행정은 민주주의 타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소위 민주주의라는 것은 국민의 선택에 따라서 이념 자체가 말하자면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말하자면 지도 방침을 정하는 주인이 직접 통치하는 어떤 시스템이 있고, 그러나 그 주인이 통치는 하지만 그것을 실행하고 임플리멘테이션 해내는 데 있어서는 전문 행정 관료 조직의 뒷받침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전문 행정 관료의 뒷받침을 받으면서 말하자면 국정이 이제 굴러가게 됩니다. 안정적으로. 그래서 지급 관료 제도를 두고 있는 거죠. 지급 관료 제도를 두고 있는 이유는 직업적으로 신분을 보장받는 관료 제도를 유지함으로써 민주주의가 가져올 수 있는 체제 위험, 말하자면 민주주의가 되면 뭐 동사무소 과장까지 다 바꿔친다.
중앙부처의 뭐 과장급까지 예를 들어서 정권이 바뀌면 다 바뀐다.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선거에 사선결단하게 되고 뭐 장관 정도가 아니고 국장, 과장까지 다 바뀐다. 그렇게 되면 뭐 선거 자체가 뭐 사선결단하게 되고 공무원 조직 자체가 합리적으로 또는 어떤 지속 가능한 어떤 그 행정 설계를 못 해나가게 되죠. 그래서 주인은 바뀌지만 그 밑에 행정관료만큼은 바뀌지 않는다. 행정관료는 기본적으로 영혼이 없는 게 맞습니다. 영혼이 없어서 시키는 대로 전문적인 일을 해낸다. 야, 우리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렇게 하는 방법은 네가 좀 내봐. 할 때 그 네가 라고 얘기하는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행정 업무를 통괄해내는 업무를 하는 것이 이제 전문관료 시스템, 소위 직업관료 시스템이죠. 그래서 현대국가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시스템을 채택하는 대신에 그 밑에 관료제도라는 것을 둠으로써 국가 정책, 국가 행정의 일관성, 안정성, 지속성을 담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임기도 보장해주고 말하자면 관료 신분의 안정성을 보장해 공무원 신분을 헌법에서 보장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관료들이 정부 주요 부처 정무직 장관, 차관, 장관까지 다 차고 앉았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직업관료 제도에 대한 부정입니다. 직업관료들이 이렇게 올라와서는 안 됩니다. 직업관료 제도에 대한 부정이고 직업관료들이 행정부 전체 의사결정까지 장악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정말 놀랍게도 주인 대리인 문제를 일으키는 심각한 어떤 상황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대리인이요 심부름꾼이고 말하자면 수단이어야 할 직업관료들이 주인이 된 겁니다. 일제히 약진해가지고. 이런 현상이 바람직할 거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개개인분들, 저는 뭐 이 현오석 경제부총리 되신 분도 개인적으로 알고 뭐 잘 압니다. 또 뭐 기타 뭐 여러분들 제가 뭐 이름을 굳이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도 많고 이분들의 실력이라든지 또는 인품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저는 추호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개인 누구 뭐 훌륭한 분이다. 할 만한 분이야. 라고 인정을 합니다. 근데 그거하고 말하자면 박근혜 정부는 문민정부잖아요. 문민정부의 이 시빌리안 가버먼트죠. 무슨 누가 뭐 쿠데타해서 정권 잡은 것도 아니고 문민정부, 민주주의 정부에 있어서의 말하자면 주인의 어떤 위치가 대리인들이 전부 주인이 하는 장관 자리를 다 차고 앉았다. 직업 관료들이 정무조직까지 다 차고 앉았다. 이건 아주 좋지 않은 현상이죠. 그 직업관료제도의 후퇴다. 이렇게. 근데 왜 이렇게 됐냐? 저는 사실 물론 내각제하고 다릅니다마는 집권 여당에서 장관이 들어가는 것이 저는 제일 좋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진영, 조윤선 이렇게 두 사람의 현직과 전직 국회의원이 들어갔습니다마는 그래야 책임 정치가 되죠. 책임 행정이 되죠. 국회의원은 국민들로부터 직접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정당이라는 이념의 간판을 걸고 정강정책을 걸고 당선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으로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죠. 물론 그것도 국민과의 관계로 보면 대리인입니다만은. 그래서 이 주인들이 직접 행정을 거머쥐는 것이 맞다. 그래서 그 수단인 전문 관료들의 서포트를, 행정적 서포트를 받으면서 개혁해 나가죠. 그런데 왜 이 관료들이 일제히 약진했나? 당연히 청문회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청문회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료들은 우선 깨끗해요. 민간 출신보다는. 뭐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직업 관료들이 깨끗한 이유. 우선 공직 활동을 하는 가운데 감시 시스템이 좀 더 복잡하죠. 감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간다. 행동에 대한 제약이 많다. 그것 말고 근본적인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럼 하급직도 깨끗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뇌물이라든지 이런 게 광범위하게 깔려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아니 난 장차관 이런 거 올라갈 직급 자체가 아니야. 상대가 아니야. 내가 장차관이라도 해먹고 싶어 하는 사람은 깨끗하죠. 둘째, 그럼 장차관을 해먹기 위해서라도 깨끗하게 살았냐? 그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부 롤백한 관료들 보십시오. 이번에도 전부 로펌이다. 대학교 총장이다. 뭐 어디 학장이다. 다 한 자리씩 하고 있었습니다. 다 한 자리. 왜? 관료 집단의 힘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고위 관료는 은퇴해도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하고 계속 케어해 주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법무장관 지명자의 사례에서 보듯이 로펌에 가서 한 달에 1억 원씩의 보수를 받았습니다. 야, 공무원 할 때 약간 뭐 박했던 거. 공무원 박하지 않습니다. 공무원 연금까지 합치면은 민간 부분 잘 나가는 대기업들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뭐 그렇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삼성, 현대차 이런 것처럼 같은 세계적 기업 말고 그 밑에 있는 정도의 재벌급만 내려와도 고위공무원들 월급에 비해서 결코 많지 않습니다. 연금이 뭐 400만 원씩 받잖아요. 근데 그거 빼고도 고위공무원으로 퇴직하고 나면 한 달에 무려 1억 원씩 받는 공직자들이 1억 원씩 받을 수 있다는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현직에 있으면서 굳이 부조리하거나 이럴 이유가 없는 것이죠. 사실은 공직자다, 공무원이었다 이런 사람이 무슨 위장이 뭐가 있다, 땅을 어디에다 조금이라도 뭐 산 적이 있다, 공직자 하면서 이건 정말 나쁜 인간들은 왜? 고위공직자 후보들은 대개 예를 들어서 기재부도 마찬가지죠. 기획재정부도 그만두고 공정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그만두고 나면 다 어떻든 재벌들 쥐어박는 게 그 공정의 업무잖아요. 다 재벌에 취직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금융 문제를 다루는 재무부다, 모피아다. 거기 그만두고 나면 행장으로 갑니다. 행장. 무슨 은행연합회 회장이다. 뭐 행장이다. 가면 연금이 한 달에 1억씩은 안 되지만 굉장한 연봉을 받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보수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공무원 하면서 돈 먹을 이유가 없죠. 깨끗해서 깨끗한 게 아니에요. 깨끗해서 깨끗한 게 아닙니다. 왜? 나중에 내가 고위공무원으로 예를 들어 차관 정도 하다가 그만두거나 하고 나면 민간 쪽에 나가면 뭐 대학교 총장으로도 가고 위덕대. 왜 누가 위덕대 총장을 갖겠느냐? 뭔가 있을 거예요. 왜? 교과부가 힘이 세거든요. 교과부가 힘이 세니까 교과부의 고위직을 지낸 누군가를 우리 회사 총장으로 모셔오면 우리 회사의 여러 가지 교과부에 대한 민원 그거 다 해결해 주는 겁니다. 말하자면 공무원이 깨끗해서 깨끗한 게 아니고 공무원인 소위 고위공직을 은퇴하고 난 다음에 텃밭이 해먹을 수 있는 텃밭이 아주 깔려 있습니다. 검판사 깨끗하죠. 왜? 그만두고 변호사로 나가면 한 2, 3년 정관예우니 뭐니 해서 2, 3년만 하면 한몫 땡기죠. 걱정할 이유가 없잖아요. 노후에 대해서. 고위공무원, 모피아 공무원 나오면 행장 간다. 뭐 공정위 공무원 요즘 감사원이 굉장히 열심히 일하잖아요. 감사원 출신 또 고위공직자들 요즘 취직 잘 됩니다. 왜? 감사원이 힘이 세지면 거기 출신 누군가는 땡겨서 방패막이로 삼자는 거거든요. 그거 다 정관예우죠. 뭐 광범위하게. 말하자면 관료 집단이 먹을 수 있는 빵이 굉장히 커요. 은퇴 이후에. 그 이번에 복귀한 분들이 되게 그렇죠. 물론 그런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첫째 이유입니다.
관료들이 깨끗해 보이는 이유, 사실은 깨끗하지 않은 건데. 둘째 이유는 이렇습니다. 행정 업무가 굉장히 복잡하고 전문적이고 규제가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규제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관료들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관료들의 배타주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대학 교수를 하다가 예를 들어 정규제가 참 시켜줄 리도 없지만 또 갈 이유도 없지만 예를 들어 정규제가 어느 부처의 공무장관으로 갔다. 그러면 처음에는 공무원들이 그리고 앞에서는 복종하는 듯 하겠죠. 복종하는 듯 하겠죠. 그러나 뒤에 가서 또 시간이 갈수록 복종하지 않죠. 장관, 정규제 성질 고약한 친구가 장관에 와가지고 한 1년 우리 버티면 또 1년 있으면 바뀔 거야. 우리나라 역대 장관들 중에 경제개발연대 남덕우라는 분이 굉장히 정말 브릴리언트한 분이었거든요. 또 참 영광도 대단했고 힘도 어마어마하게 세고 박정희 대통령의 남덕우 부총리에 대한 신임은 워낙 강했고 남덕우 경제부총리가 교수를 하다 갔습니다. 그 박정희 대통령 개발연대 시절에 대통령이 전폭적으로 신임하는 남덕우라는 교수가 장관으로 온 거예요. 그때 국장급이나 이런 공무원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기자들이 어떤 정책에 대해서 물어보면 국장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거요? 남 교수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거요? 나는 말도 아닌 얘기 하는데 남 교수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남덕우 경제부총리조차도 그런 대접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면 교묘하게 왕따시키죠. 교묘하게 왕따시킵니다. 자, 규제 완화하자. 규제 갖고 있는 거 다 내봐. 안 내놓습니다. 그래서 그걸 주사 방석 밑에 있는 규제들이 다 그러거든요. 방석 밑에 있는 자기들이 먹고 사는 규제는 절대 안 내놓습니다. 교과부에서 고위공무원을 지내면 무조건 전국의 어느 대학이든지 가서 교수라도 합니다. 왜? 그 대학에서 그 사람들을 원해요. 왜? 교과부가 힘이 워낙 있고 자기 대학을 먹여 살리거나 돈을 주거나 BK21이나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 교과부가 결정을 하고 갑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어리니까 갑에서 근무하던 고위공무원을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총장도 있고 교수도 있고 학장도 있는 거예요. 그 유능해 보이죠? 그러니까 밖에서 문민의 전통, 정권이 바뀌면 그 정권의 이념을 같이 하는 외부의 민간인들이 들어와서 장관 차관을 해야 되는데 관료들이 조직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규제의 망을 만들어 놓고 장관은 허수아비로 겉돌리면 얼마든지 겉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료는 굉장히 유능해 보이게 돼요. 유능해서 유능한 게 아니고 아주 유능해 보이는 것처럼 되는 겁니다. 또 정부 관료들이 정보 공개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마치 관료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실제 그게 지식이 아닌데 관료들이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고 깨끗한 것처럼 보이게 되는 일종의 말하자면 관료공화국의 어떤 현상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아마 이번에도 박근혜 당선인이 밖에서 쓰려다가 야 조사해 보니까 위장 전입도 있고 또 탈세도 약간 있고 그런 것 같아. 다운 계약서도 있는 것 같고 논문 표절도 있는 것 같고 빼고 이거 빼고 저거 빼고 하다 보면 남는 건 관료밖에 없어. 근데 그건 사실은 전체적으로는 민주주의 후퇴죠. 민주주의 후퇴입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제도가 설계할 때 전제로 해놨던 직업관료 제도에 대한 후퇴죠. 직업관료 제도는 관료는 국장 정도 선에서 끝나는 겁니다. 전문 지식을 가지고 봉사하는 두뇌는 없고
전문적 수단으로서 봉사하는 거죠, 원래가. 그런데 관료들이 지금 전부 주인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물론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또 이제 어떤 바보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예를 들어서, 무슨 삼성의 CEO 출신이다. 뭐 황창규 씨다. 또는 뭐 윤종용 부회장이다. 사실 이런 사람이 미래부 장관으로 올 수도 있죠. 그럼 이제 좌빨들은 또 이러는 거죠. 야, 삼성의 무슨 삼성공화국이냐. 왜 삼성 사람이 미래부장. 그죠. 못 쓰는 겁니다. 그거. 그러니까 구하다가 미래부 장관 결국에는 미국에서 모셔와야 되죠. 이 사람 구하고 저 사람 구하다가 청문회 통과도 안 되고 에이 관료들 다 쓰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민주주의라는 게 질서정연하고 악의가 맞게 이렇게 서서히 진행이 되는 건데, 말하자면 청문회에서 엄격한 도덕적 잣대, 정말 전문적인 잣대, 이게 대중의 눈에서 고르면 관료 출신밖에 못 고릅니다. 관료 출신밖에 못 고릅니다. 이렇게 되면 관료는 점차 전문성은 사라지고 정치성이 높아지게 되죠. 자, 오케이. 이번 박근혜 정부에서는 누구누구지? 좋아. 지금 내가 국장이다. 일 제대로 하겠어요? 일 제대로 안 하죠. 어디엔가 은밀한 누구 정치권과 또 뭔가의 연을 잡기 위해서 그 연만 잡으면 내가 다음에 장관이 될 수 있으니까. 그 직업관료제도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직업관료제도가 무너지는 겁니다. 관료는 영혼이 없는 게 맞습니다. 왜? 그래야 주인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기술적 전문성. 그것을 수단적 정당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수단의 합리성. 말하자면 도구적 정당성의 합리적 두뇌를 가진 사람들이 직업관료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업관료 신분을 보장해 주는 건데, 지금은 날이 갈수록 온 국민들이 뭐 규제해라 뭐 해서 관료가 계속 관료 사회가 힘이 세지고 권한이 세지잖아요. 그럼 관료공화국이 되는 거죠. 뭐. 그 전부 이제 감사원이 요즘 굉장히 세지니까 이제 기업들도 감사원 출신 받아야 되고, 공정거래위원회 재벌 주기를 하니까 공정거래 출신들이 대기업에 취직 잘 됩니다. 요즘 거기다 나오면. 그리고 기재부들은 야, 금융 좌빨들이 나서가지고 전부 왜 금융을 민간 재벌들이 하냐, 금융은 다 금산분리해라 하고 나니까 재무부에서 전부 내려와서 금융기관장 다 하잖아요. 그래서 관료공화국이 완성되어 가던 차인데 박근혜 정부가 첫 조각에서 완전히 관료공화국이 되었다. 자, 어떻게 하면 민주주의가 질서정연하게 좀 발전할 수 있을까요? 좌빨들은 항상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자기들이 정말 열심히 뛴다고 하는데 오히려 거꾸로 뛰고 있는 것 아닌가요? 거꾸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박근혜 당선인의 첫 조각. 야, 이거 웃긴다. 관료공화국이다. 관료들의 먹이 사슬. 관료들의 어떤 문전옥답. 야, 정말 관료라고 하는 양반계급이 생긴 것이다, 이제. 관료라고 하는 양반계급이. 이제는 그 신분 질서 비슷하다. 문민적 통치, 민주적 정권 교체. 이거, 야, 웃기는 것이 됐다, 지금. 관료 만세. 물론 박근혜 당선인이 뭐 알고 계시겠죠.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어떻든 이렇게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